네. 반갑습니다. 네. 예, 화면이 떴군요. 네. 자, 9주차 후반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 하다가 말았는데요. 아마 그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 설명하다 그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을 마저 하고 아마 다음 주쯤 이제 트립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비스가 무엇이고, 서비스 무역이 무엇이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WTO 부속서 1B, 부속서 1B에 들어와 있는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 우리가 약칭 GATT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Trade of Service. 그래서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General Agreement는 일반 협정이죠. 예,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무역이 무엇이냐? 무형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제의 교역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협정에서는 서비스 무역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표에도 있지만, 첫 번째, 서비스 자체의 국경 간 이동. 그리고 외국에서 온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의 타국에서의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인 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 네 가지 유형으로 서비스 무역이 행해진다. 는 것이죠. 자, 서비스 자체의 국경 간 이동을 보겠습니다. 노동이나 서비스 자체의 국경 간 이동이라는 것은 노동이나 자본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고 서비스 제품만이 국경을 넘어 공급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신수단에 의한 지식의 제공이나 자문의 제공, 통신수단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제공,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 뉴스의 전송, 그리고 상품 매체화된 서비스 공급으로서 컴퓨터 디스켓에 내장된 프로그램 서비스 공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에 관한 경험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방송 예컨대 CNN, 여러분 케이블 TV에서 CNN 방송, 미국에서 생산된 CNN 방송, CNN 뉴스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서비스 자체가 국경 간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방송 서비스가 우리나라 안방까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 TV가 TV 그 채널 이 우리나라에게 이제 그 서비스를 중개해서 공급하고 그와 관련해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뉴스의 전송, 그 다음에 컴퓨터 디스켓, 여러분 게임 프로그램 같은 거, 유료로 구입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 이것이 이제 국경 간, 미국에서 생산된 어떤 게임 프로그램이 $10에 판매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자체의 국경 간 이동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팔 이용해 보셨나요? 페이팔? 페이팔. 이게 결제 서비스인데요. 물품을 구입하고 이 페이팔이라는 서비스 공급자 기업이죠. 이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쉽게 외국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통신 수단에 의한 금융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자체가 국경 간 이동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소비자가 외국에 가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고 소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타국의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 가서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 서비스. 죄송합니다. 갑자기 하품이 나오네요. 외국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 서비스, 그리고 해외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여러분 뭐 동남아 관광 많이들 가시죠. 뭐 유럽 배낭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이 외국 관광객에게 그 관광 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이때 그 서비스는 우리가 직접 외국에 가서 그 서비스를 받는 거죠. 또 해외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여러분 뭐 어학연수를 간달지 또 뭐 나중에 이제 대학원 뭐 외국으로 공부하러 간달지 그러면 외국으로 여러분 가야죠. 예, 그 해외 유학생의 현지에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외국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예, 요거 부분도 신문지상이 많이 나죠. 예, 그 우리나라 그 의료 서비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환자랄지 또 뭐 유럽의 환자랄지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요. 이거는 이제 그 소비자가 이동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공급받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외국어 항공기, 선박, 차량 등에 제공하는 수리 서비스. 근데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기항하고 있는 항공기가 뭐 고장이 나서 우리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상업적 주제 방식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인데요. 서비스 공급자가 타국의 서비스 공급 주체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타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입국 내에 외국인 직접 투자로 사업체를 신규 설립하거나 수입국 내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등의 사업체를 현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뭐 외국계 기업들 많이 들어와 있죠. 무슨 보험회사랄지 은행이랄지 외국계 은행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금융 서비스 무슨 보험 서비스 이걸 제공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뭐 법인을 설립한달지 영업소를 운영해서 커머셜 프레젠스 상업적 주제라고 하죠. 그래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연인 이동 이건 뭐 상업적 주제하고 여기도 표에도 나와 있는데 상업적 주제의 자연인 이동 이게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사업체를 현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업적 주제가 되겠고 뭐 임직원을 파견한달지 자연인의 이동을 통해서 서비스가 공급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자연인 이동이라는 것은 서비스 공급국의 인력이 수입국 영토 내에서 공급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서비스 공급 기업 임직원의 주재, 상업적 주제의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임직원 파견, 계약 체결 또는 판매 활동을 위한 임직원 파견, 개인 근로자의 일시적인 주재, 모델의 외국 광고 출연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인 이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외국 유명 모델이 우리나라에 와서 광고에 출연한달지, 우리나라 유명 모델이 외국 광고에 출연한달지. 그러려면 그 모델이 자연인으로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무슨 뭐 유용제는 아니니까 당연히 모델 서비스니까요. 서비스고요.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서비스 무역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협정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표에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산물의 국경 간 이동, 말씀드린 자문의 제공, 프로그램 공급, 뉴스 전송 같은 경우, 수출국의 공급자가 이제 수입국의 서비스를 직접 국경 간 이동 형태로 공급한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온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요자가 외국으로 가야 돼요. 해외 관광, 해외 유학, 해외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공급자가 이동을 하는 형태죠. 사업체 현지 운영, 임직원 파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협정의 적용 범위
자, 이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이 어느 경우에 적용이 되느냐? 그 적용 범위는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들의 모든 조치들이다. 그러니까 회원국은 이제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상의 의무, 원칙들을 준수해야 돼요. 회원국이 이러한 협정상 의무, 원칙들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건 뭐예요? 회원국 정부는 이제 국내 조치, 법에 따라 자국 시장을 규제하겠죠. 정부는 시장의 규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고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또 사법부가 뭐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요. 뭐 포괄적으로 뭐 언젠가 그 일본 정부가 뭐 계속해서 뭐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외교 관계가 안 좋다 뭐 자꾸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뭐 청와대 고위 관료가 일본 정부는 상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그런 걸 요구하고 있다. 문명국이냐 뭐 이렇게 비판하니까 또 어떤 학자가 이 상권 분립 원칙은 국내 헌법적 문제이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제 국제법이라는 게 중요한데 국제법은 상에선 뭐 사법부고 행정부고 국회고 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론은 비논리적이다. 국제법학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국내 헌법학자랄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일본 정부의 요구가 어떤 뭡니까 문명국 법원칙에 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거나 이제 국제법 상으로는 다 국내 조치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국제사회는 법보다는 실력이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라고 하더라도 불량 국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제법상 국가를 인식함에 있어서는 어떤 그 실효적 지배, 그러니까 통치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토, 국가의 3요소로서 영토, 국민, 통치권을 갖추고 국가라고 주장하는 영역 내에서 유효하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무슨 공산주의 국가든 전제 왕정이든 문제 삼지 않아요. 국제법상으로는 그 실력에 중점을 두어서 국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법적 관점하고 우리 일반 국내법 또는 뭐 법절학적 관점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국제법은 이 국제 정치적 변수들이 요소들이 좀 강한 현실주의적 어떤 그런 사회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보다 설명이 잘 되는 우리가 그것을 리얼리스트 로드라고 하는데요. 뭐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뭐 국내 조치 얘기하다가 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WTO 협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회원국이고요. 회원국 정부에는 뭐 사법부도 있고 입법부도 있고 행정부도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헌법 체계 내에서 어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뭐 국가 기능이라는 건 뭐 그거죠, 바로 어떤 무슨 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상업적 행위, commercial activities, 기업처럼 하는 행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고유의 국가 행위라는 건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걸어다니는 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은 이제 말썽이 나고 문제가 나는 거야. 뭐 뇌물죄, 독직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WTO 협정은 국제법이고요. 회원국들은 이걸 준수해야 되고 준수한다는 건 국내 조치가 이 협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치해야 돼요. 즉 협정에서는 그 적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게 설정하여 서비스 교육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치로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회원국 조치에는 중앙, 지역,
지방의 정부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뭐 다 포함합니다. 기관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비정부 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률, 규정, 규칙, 절차, 행정행위 등의 재반행위가 해당된다. 비정부 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공적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이 정부에 준해서 협정 조항에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의 지역 및 지방의 정부나 기관들, 비정부 기관들에 대해서도 협정상의 의무가 준수되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서비스는 각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의미하지만 정부 권한을 수행상 공급되는 정부 행정 서비스는 제외된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무역 거래 관련해서 이제 그 협정의 의무 원칙들을 준수해야 될 주체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무역 협정이 적용되는 서비스가 뭐냐? 정부 행정 서비스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행정 서비스에 관해서 뭐 최애국대 의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적용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협정 따라서 이제 적용돼야 되는데 이 정부 행정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고 뭐 협상을 통해서 최애국대 의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됩니다. 정부 행정 서비스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협정에 따른 혜택은 회원국 상호 간에만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회원국이나 본협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회원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 경우에는 본협정상의 혜택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렇죠. 이 협정, 이 법이라는 게 보통 뭐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 WTO법 그리고 WTO가 예정하는 것은 이 협정을 통해서 어떤 시장에 참여하고 물질적 수준을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시장을 잘 규율하게 되면은 시장 경쟁 원리에 따른 시장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회원국들은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비스 무역 협정 뭐 그렇다면 당연한 결론이죠. 협정에 따른 혜택은 회원국 상호 간에만 부여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회원국과의 관계에서는 본 협정상의 혜택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나는 너가 비회원국이니까 최애국대 의무를 준수하지 않겠다. 랄지 뭐 당연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무역 협정의 일반적 규칙을 보면은 최애국 대우가 있고요. 최애국 대우는 뭐 다른 협정에서 쭉 나왔으니까요. 뭐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본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있어 회원국은 한 국가에게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회원국에게도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무조건부 최애국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A국은 어떤 나라에 어떤 조건으로 교역하자 뭐 이렇게 했다면은 그 조건을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해서는 안 돼요. 나라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혜국 여러 상대방이 있을 때 가장 좋은 조건 그러니까 무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을 부여한 상대방 그 가장 좋은 조건 수준의 대우를 다른 상대방들에게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애국 대우예요. 그러니까 해자는 이제 은혜를 베푼다 할 때 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역 거래는 이제 전통적으로 국가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왕의 은혜를 통해서 무역도 하고 뭐 이익을 영위한다.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인데 이 대원군
쇄국 정책을 핀 대원군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안 좋은 비난받아야 될 사람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뭐 대포를 끌고 와서 교육하자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우리 세계 지도를 봐도 중국은 넓잖아요. 그 농토도 풍부한 것 같고 뭐 그런데 저기 유럽 보면은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최국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서비스 분야에서 어느 한 회원국에 대하여 개방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분야가 자국의 양어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비스 협정상의 서비스 정의에 포함되는 것이면 이와 똑같은 개방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제공해야 한다. 그렇죠? 최국대 의무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이러한 혜택의 부여는 상대방이 자국에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가에 연관지을 수 없으며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호주의가 아니고요. 이건 무조건적으로 이게 부여해야 됩니다. 너가 이런 조건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부여했으니까 우리도 상호주의에 따라서 최후국대우를 하지 않겠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일방적 최후국대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최후국대우 원칙은 상품교육에서 마찬가지로 서비스 교육상의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이 원칙은 적용 배제를 명시하지 않는 한 항상 적용된다. 최후국대우가 면제되는 경우가 이제 있겠죠. 최후국대우는 모든 회원국의 일반적인 의무사항이지만 개별 국가 사정상 중수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정 내에 별도의 면제 부속서를 두어 국가별로 면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 면제 리스트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최후국대우 원칙에 벗어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에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부속서, 면제 부속서를 하고 뭐 항공 여러 분야 부속서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 자체도 부속서 1B인데요. 또 거기에 이제 면제 부속서랄지 항공산업 부속서 뭐 등등 8가지인가요? 그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부속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을 생각한다, 뭐 조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 그 협상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 정치적 대표들이 합의한 그 실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그 문서화될 때는 이렇게 부속서란 말 많이 씁니다. 이 특정 조치에 의한 의무 면제는 면제 조치를 제시할 때 종료 시한도 제시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면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역 자유화를 위한 후속 협상에서 협상의 대상이 된다. WTO 협정 발의 후에는 WTO 설립협정 제9조 3항에 따라 회원국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면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뭐 면제 부속서를 통해서 최후국대우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요. WTO가 설립된 이후에는 우리 웨이버라고 앞에서 봤죠. 그 웨이버 조항에 따라서 회원국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서 면제 조치를 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 원칙으로 공개주의가 있습니다. 이 공개주의라는 것은 서비스 교육과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의미하겠습니다.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하고요. 이를 위하여 회원국들에게 여러 구체적인 준수사항들을 지금 협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주의는 이제 뭐 쭉 나옵니다만은 Principle of Transparency,
투명성 원칙하고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정부의 행정은 투명하고 비밀 행정 같은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의 어드레시라고 그러죠.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람들, 그것을 어드레시라고 합니다. 어드레스는 이제 주소란 뜻인데요. 이가 붙으면 이제 수동 형태로 써가지고 우리가 정부로부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어떤 행정 정책을 핀다. 그러면 그 상대방 서비스 정부 행정 서비스의 상대방 정책의 이 목표가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자, 공개주의에 따라서 회원국은 공표와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원국은 서비스 협정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즉시 그리고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늦어도 조치의 발효 이전까지는 공표해야 한다. 회원국은 자국의 양어 대상이 되는 서비스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행정 지침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수정하였을 경우 즉시 서비스 무역이사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통보해야 한다. 통보 의무가 있어요. 자, 다음 조회처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회처는 이제 원어로는 인콰이어리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WTO 협정에서는 이런 조회처를 속기 설치해서 뭐 2년인가요? 다른 회원국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회원국들은 그 회원국이 문제되는 회원국이 자국에서 어떤 시행되는 조치, 국제협정의 정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걸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응답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협정은 의무적으로 2년 이내에 조회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 그 사법 행정 관련해서도 이제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사법 공조라고 하는데 사법 공조 관련한 여러 협약들입니다. 그 협약에는 이제 통일적인 조회처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법 행정 법원 행정처 대법원 행정처가 단일의 중앙과 단일의 조회처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회처를 열어 두면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혼선 이야기될 우려도 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같은 경우가 이제 잘한 겁니다. 대법원 행정처로 이론적으로 조회처를 통일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사법공조 관련한 것이고, 요컨대 지금 서비스 무역 행정 관련해서 조회처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비밀 정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가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익에 반할 경우, 또는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인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비밀 정보의 경우에는 이제 정보 제공 의무가 없고요. 자,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에는 이제 국내 규제에 관련해서 회원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는 이제 시장의 대외 개방이 중요한데요. 시장의 대외 개방만으로는 모든 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무역을 제공하는 공급자들이 실제 난관에 부딪히는 것은 이제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도 그러니까 시장 접근 자체도 어려울 수 있지만 국내 시장에 들어온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국내 규제가 가혹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규제라는 것이 이제 비관세 장벽의 하나가 되는데요. 서비스 무역의 실질적인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영업에 대한 국내 규제 조치가 합리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협정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각 회원국은 양호한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동행정 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할 사법 중재 행정재판소를 설치하거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무역 관련해서 회원국 정부가 어떤 뭐 행정 결정을 내린다는 조치를 하겠죠. 국내 규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 적법성에 관련해서 어떤 준사법적, 그러니까 뭐 행정심판이랄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또 독립된 사법부에 의한 사법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회원국 의무예요. 양화된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인가가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은 신청서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알려줘야 하며, 그래서 이제 서비스 뭐 양어표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분야별로 어떤 양을 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 양어표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렇게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알려주고 신청자 요청 시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의무를 준수해야 돼요. 서비스 공급상의 자격 요건, 취득 절차 등과 관련한 국내 규제 조치들이 서비스 교육상의 불필요한 장애 요인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그래서 서비스 공급자 이게 뭐 보통 일정한 자격 요건을 부여할 수 있겠죠. 약간 금융회사 뭐 은행이랄지 뭐 보험회사 관련해서 이 최소한의 어떤 그 법적 요건을 갖춰야 서비스 공급자 자격을 취득한다. 이런 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뭐 보험업법이랄지 뭐 은행법이랄지 그리고 또 뭐 변호사법 또 의료인에 관해서도 그런 자격 요건들이 있죠. 이제 이게 그게 불필요한 자격 요건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서비스 무역의 어떤 비관세 장벽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국내 규제 규칙은 첫째, 서비스 제공 자격 및 능력 같은 객관적이고 명료한 기준에 기초하여야 하고 제공 자격, 뭐 능력 이런 부분은 객관적이고 명료한 기준에 기초해야 합니다.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한도 내에서 또 규제를 해야 됩니다. 제도를 만들고요. 허가 절차 그 자체가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허가를 받는데 모든 어떤 자력이 다 소진되고 뭐 이렇게 과도한 뭐 허가 절차 이런 것들은